독립운동이 굉장히 폭발했었으니까요. 이게 각 지역에서 폭발했었으니까 이걸 모아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기준은 물민 육신강으로 기준을 잡으세요. 국내 운동입니다. 국내 메이저 5개 운동입니다. 물민 육신강. 물산 장려운동이 있을 때 만주에는 전투가 있었어요. 봉훈, 청간, 대자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유시로 넘어가면서 일단 전투가 끝난 거죠. 자, 이때 의열단은 부박 밀수 의열 단원을 보내갖고 경상도 지역에다 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이 있을 때. 자, 그럼 임시정부는 이때 연통제 교통국 같은 거 만들었고 지방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임시사료 편찬소, 그리고 파리 강화에 김규식 보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밀립대와 서리문들이 나타날 때 이때 중요한 것들이 또 나타납니다. 자, 보면은 중국 관내에서는요, 관내는 임시정부하고 의열단 두 개가 이때랬었죠. 조선혁명선언이 이때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대표회에 걸리는데 국민대표회가 사실상 임정의 기능이 사실상 이제 상실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국내 파견한 사람 중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총상, 옥경, 나동식 있죠. 21년에 조선 총독부, 23년에 조선 종로경찰서, 26년에 동쪽과 식사은에 탄을 터뜨립니다. 자, 그리고 만주는 20년 중반에 이제 조직을 정비합니다. 이게 삼부 성립이에요. 참정신이라고 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을 갖추고 돌아왔어요. 미스협정 체결되고. 자, 그리고 임시정부는 20년대 그 중반에 이 삼부 성립할 때 개헌을 했었습니다. 개헌. 대통령제 없애는 개헌을. 국무령제라고 하는. 자, 그리고 2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국내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함께하는 활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광이라는, 육신만 전동 신간의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의열단은 노선을 바꿔갖고 군사학교 들어간다는 거. 신간회가 생길 때쯤 되면은 전 지역에서 통합운동이 나타나요. 유일당 운동이. 근데 그 중에 신간회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따로 갑니다. 만주의 삼부통합운동은 조한으로 가요. 조한.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으로 따로 가고요. 밑에는 촉성의 연합회라고 해요. 중국 관내는. 거기서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을 만들어요. 이 기억하기 너무 좋아. 만주에서 한국독립당, 임시정부도 한국독립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의열단 계열의 좌파들은 한국독립운동자 동맹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거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만주와 관내는 좌파 우파가 각각 따로 통합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맞춰서 이 표대로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미지화돼서 기억이 좀 날 겁니다. 일제강점기는 약간 이렇게 필요해요. 이미지화 시키는 게. 그럼 이게 이미지화 되고 나면 나중에 백지 인출 꼭 한번 해보시고요. 백지 꺼내갖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그게 써지면 암기가 된 겁니다. 스스로 테스트도 할 수 있어요. 자, 1930년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30년대는 1929년에 그 미국발 세계 대공황을 시작으로 이제 크게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0년대는 상당히 평화 모드로 갔었어요. 30년대 다시 이제 전쟁 모드로 가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세계 대공황은 각 나라들이 이제 불황이라는 겁니다. 불황이니까 또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팔기 위해서 먼저 선진국에 섰던 영국과 프랑스가 뭘 했었냐면은 블록 경제를 했습니다. 자기 식민지 내에서는 자기네 물건만 팔 수 있다. 다른 나라는 팔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그 위기가 처하게 되는 게 제가 편의상 부를게요. 자, 1등 선진국들은 영국과 프랑스, 이 나라들은 보호국을 보호무역을 만들어갖고 자기는 먹고 사는데 이제 문제가 없게 만들었는데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들었던 이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팔 데가 없는데 얘들이 이제 블록 경제를 하니까는 여기는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블록 경제를 만드니까. 그래서 얘들이 이제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침략당한 국가에서 침략하는 국가로 바뀐 게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독일이 여기서 이제 불만을 좀 제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차 대전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 나름대로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블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물건만 팔 수 있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이제 또 다른 침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블록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 들어갔었던 게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돼요. 중국을 침공하게 된 겁니다. 먼 거리적 배경은 2차 대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도 합니다. 만주사변. 30년대는 평화부터 깨진 시기다. 이게 한반도에는 정책적으로 영향을 이제 바로 미칠 거라는 거지. 일본의 이런 정책의 변화가. 그리고 일본 정부 자체를 군부가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군사정권 쪽으로 다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나타난 일본의 정책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년대, 20년대 토지조사사업 3매 증식 계획으로 이제 피폐준 농민들이 20년대 사회주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고 손잡고 적색 활동을 할까봐 두려워서 30년대는 이 사람들 나름 달래는 정책을 핍니다. 이게 농촌진흥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30년대 들어서는 이제 병참 기지가 돼요. 조선은 일본을 위한 병참 기지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만주를 침공했으니까 여기를 가기 위한 이제 기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정책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거 덕분에 나타났던 게 조선을 공업화 시켜줍니다.
물론 이제 군수공업 위주로 할 겁니다. 남면 북양용체라고 해갖고 남쪽에는 면을, 북쪽에는 양을 키운다는데 이것도 이제 군수품이에요. 모하고 그 커튼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애들이 만주를 침공하고 난 뒤에 어디까지 침공하냐면요, 중국 본토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37년에. 자,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이 이제 더 확대가 되게 돼요.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나요. 남경을 함락하는데, 중국 동해안 쪽을 함락하는데, 금방 함락하는데, 37년에 남경 함락하면서 3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죠. 근데 이 전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중국 정부가 수립되고 계속 이게 대항하는 상태로 이제 오래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지속되면서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전쟁의 소모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반도의 물자는 전쟁의 소모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중일 전쟁 이후에 나타납니다. 37년 이후에. 자,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가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다는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노동동원하는 게 징용이라는 거고요. 징용이 이제 극단적인 폐악의 형태가 여자 정신대 근무령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은 지원병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징병으로 바꾸고요. 징병으로 강제로 징집해갑니다. 이때 조선의 청년들은 꿈이라는 걸 꿀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식민지 시기에 태어났었던 이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10대, 20대 젊은 나이에 꿈이라는 걸 꿀 수 없었다고. 국가가 원하면은 가야 됩니다. 소모품으로 가야 돼요. 가서 죽는 겁니다. 자, 물자를 가져가는 거 배급공출이라고 합니다. 배급공출, 뭐 국방, 헌금, 강제저축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관변단체를 만드는데 이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이런 걸 만드는데 말단까지 국민들을 통제한다고 만든 게 반상회를 만들어요. 이걸 애국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반상회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말단까지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 체제를 그야말로 만듭니다. 이렇게 동원하려면은 여기 사람들이 생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기본권을 말살시키고요. 민족 정신을 말살시킵니다. 저 기본권 있거든요. 왜 잡아가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세의 자유가 완전 박탈됩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민족 정신을 지우는데 한국 신민서설 암송하기 예요. 나는 충성스러운 천황의 신민입니다. 이걸 매일 암송하게. 소년용, 성인용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합니다. 신사참배 강요합니다. 안타깝고 슬픈 거는요, 이때 기독교인들, 불교인들 다 신사참배합니다. 자기 신을 버려요. 이 신을 버린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죽음으로 항거한 사람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나 평양의 숭실학교, 숭의여학교 같은 경우는 항거하다가 학교가 폐쇄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지 못했다는 게 되게 아쉬워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든 불교든 거기에 대해서 중심 인물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동방유배,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을 향해서 매일 그 절을 드리게 합니다. 창씨개명. 우리는 성씨 자체가 역사거든. 저 몇 대 손입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역사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한국사를 못 쓰게 합니다. 하상범이 이제 빨갱이라는 건데, 빨갱이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때 나옵니다. 그 반체제 인사를 그냥 빨갱이라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한테 빨갱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빨갱이들은 죄가 없어도 잡아간다는 겁니다. 보호관찰령, 예방구금령. 중일전쟁 이후에는 예방구금령이라고 했고, 넌 죄질 수 있잖아 임마. 죄를 안 졌는데 잡아가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아예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두 문자로 좀 알려드릴게요. 다 동원하는데 누굴 빼고 동원했대요? 신창왕은 빼고 동원했답니다. 신창왕. 자, 한국신민서사, 창씨개명, 신사참배, 한국신민서사, 그리고 배급공출 이런 단어들이 이때다. 그리고 노동동원, 군대 동원하는데 노동동원은 징용이라고 하고요. 정신대 같은 것도 있고, 군대 동원은 지원병에서 징병으로 간다. 이 용어들이 다 이때 용어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차 교육령이 나타나는데 세 번째 교육령이 1차는 11년에, 2차는 22년에, 3차는 중일전쟁 이후 38년에 나타납니다. 조선어 선택 과목이라는데 이제 조선어 선택을 하지 않아요. 사실상 이제 조선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학교 명칭을 심상수 학교로 바꿉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교나 한국인 학교나 이제 명칭을 통일합니다. 자, 잘 기억해도 돼요. 잘 나오니까. 이때 썼었던 말이 내선일체라는 말이에요. 내선일체 정신이 여기 들어갑니다. 내선일체 단어 나오면은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우리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원하려고. 이때 써먹었었던 전략이다. 사료도 한번 볼게요. 사료 보시면은 국가 총동원령 잘 나옵니다.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총동원상 이런 말 들어가면 이겁니다. 국가 총동원령. 자, 또 하나 3차 교육령 잘 나옵니다. 조선어는
수익 과목을 한다, 선택 과목을 한다, 이 말 나오면 이겁니다. 요것 때문에, 2차 때는 그러면 필수였겠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30년대는 전시체제로 가면서 이제 기본권도 되게 약화됩니다. 사실상 기본권, 언출, 집, 결이 사실상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운동이 확 줄어듭니다. 자, 이때 있었던 게 농촌 계몽운동입니다. 이건 일종의 국어운동, 언어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언어학회, 언어단체가 나타납니다. 조선학회. 조선학운동, 이거는 역사운동이에요. 실학운동입니다. 실학. 진단학회, 역사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언어운동, 역사운동 같은 이런 학술운동 위에는 거의 허용이 안 됐었어요. 이게 30년대를 대표하는 운동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 중에 농촌 계몽 운동 중에 분화로도 운동이라는 게 동아일보가 했었던 분화로도 운동이 유명하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두 문자 따려면요.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문자는. 개 이쁘죠? 하면서 조진 거예요. 개 이쁘죠? 하면서 조진다. 얘가 약간 사이코처럼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 이쁘죠? 하면서 조진다. 이게 30년대 운동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일제 이후 가면요. 완전 언출 집결, 기본권이 완전 말살됩니다. 부정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이 없어져요. 한국인들의 신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단체마저 없애버립니다. 이걸 조선학회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40년, 이건 42년입니다. 40년대 들어가면은 어떤 것도 허용이 안 된다. 이때 마지막까지 저항한 시인들이 있었는데 이육사와 윤동주, 사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주.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항거하다가 이분들은 바로 다다음에 해방이 되는데 광복이 되는데 광복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바로 그 직전에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고요. 패망 직전에는 일본의 패망을 눈치채고 패망 직전에 다시 단체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운형입니다. 건국동맹이라는 걸 44년에 만들어요. 그래갖고 해방되고 난 뒤에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게 여운형이었어요. 해방되자마자 1945년 8월 15일에 건국동맹을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꿔갖고 정부 수립을 위한 시도를 제일 먼저 해나갑니다. 자, 30년대 만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주까지 침공하면서 처음으로 만주도 침공당했잖아요. 조선인과 중국인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중연합활동 그러면은 만주사변 이후라고 30년대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중연합활동에 있었던 대표적인 단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20년대 만주 얘기할 때 그 기억납니까? 봉은천간 대자 산미 조하 하는 거 있었죠. 조한이라는 단체 두 개만 남았거든요. 당하는 거 있죠. 조선혁명당, 그 혁명당의 군대 조선혁명군, 한국독립당의 군대 한국독립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활동이에요. 이들이 중국군하고 활동한 겁니다. 이건 두 문자로 따고 할게요. 자, 요거는 북만주, 남만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만주에 있었던 한독군은요, 중국 호루군하고 활동합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에 승리합니다. 이게 만주사변 직후 일들입니다.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하고 활동합니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 승리하고요. 여기 장군이 이청천이에요. 여기 장군이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편하게 두 문자로 갈게요. 자, 요것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한이오 쌍대, 여기는 조양의 영흥 하시면 됩니다. 자, 이청천, 호로군과 연합했다. 쌍성부 대전자. 추운, 이 북만주잖아요. 추운 데잖아. 동사하죠. 동경성 사도하자. 여기는 조양의 영흥, 양세봉, 의용군과, 중국 의용군과 활동했다. 영릉과 흥경성. 요거 섞어서 내요. 그리고 이게 30년대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고 만주가 이제 일본 땅이 됐기 때문에 1년 만에 잡아먹어요. 만주를. 금방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남하하게 됩니다. 남하하면서 중국 관내 지역에서는 이들을 받아갖고 다시 통합해야 된다는 통합 논의가 이렇게 불붙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그냥 남아요. 남아갖고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만드는 게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동북항일연군이 여기 이제 김일성이 있었는데 이 김일성이 국내 진공작전을 해요. 이거를 보천부 전투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복한 게 이제 해산 사건이라고 해갖고 다시 또 보복을 하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활동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중국 관내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관내 지역은 임시정부하고 의열단이 있었는데요. 임시정부는 지금 완전히 피폐해져 있단 말이에요. 피폐해져 있는데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일본이 만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여기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도 중국과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 저 아직 건재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김구가 만주사변 직후에 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갖고요. 김원봉이 했었던 일종의 그 테러 활동을 이제 김구가 30년대에 합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자, 이거는 이윤이 좀 있었어요. 우리한테. 이봉창, 윤봉길, 이윤이 있었습니다. 혹은 양봉이라고 돼요. 이봉창, 윤봉길, 봉봉. 이 두 분이 큰 업적을 남기면서 중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실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봉창, 일본 도쿄에 가갖고요. 일본 왕 행차에 투탄을 합니다.
요거 김지섭하고 바꿔서 되게 잘 냅니다. 김지섭은 20년대 의열단이고요. 일본 왕궁에 던진 거고 이봉창은 일본 왕행체에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쿄 거사는 두 번 있어요. 그렇게 왕궁이냐 왕이냐 20년대냐 30년대냐 의열단이냐 애국단이냐 구분 잘 해주세요. 잘 나오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일본 놈들이 만주에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돌리려고 남쪽에는 상해를 또 쳐들어옵니다. 상해를 쳐들어오는데 만주 점령했죠. 31년, 32년 1월에 상해를 쳐들어오는데 요것도 이겨요. 요거 이기고 나서 전승 파티라는데 지네 왕 생일에 맞춘다고 이거 1월에 이겼는데 4월로 밀어갖고 이제 그때 합니다. 이 생일 파티하는 곳이 야외 공원에서요. 남의 나라 야외 공원에서 홍코 공원인데 이거를 알고 있었던 윤봉길이 미리 준비했다가 자기도 거기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폭탄을 던집니다. 윤봉길 이게 상당히 컸습니다. 윤봉길 상해 홍코 이거. 자, 그래서 국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는다. 근데 이거에 단점도 있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임시정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피난 다니게 됩니다. 제일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상해를 떠나서 상해 정부가 아닌 뭐 광주, 뭐 남경 여기에 임시정부가 있다 그러면 이게 30년이라는 뜻입니다. 피난기예요. 32년부터 40년에 중경 정착할 때까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피난 생활합니다. 이때가 임시정부가 가장 힘이 없었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이걸 피난기라고 합니다. 자, 됐고요. 이제 의열단 활동 한번 볼게요. 의열단은 황포군관학교는 중국 학교에 들어간 거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갖고 자기 스스로 이제 간부학교를 만듭니다.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왜죠?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죠?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이 사람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 간부학교를 만들었다. 자, 그러고 나서 실제 통합운동이 나타나는데 통합을 누가 주도하냐면은 의열단의 김원봉이 주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한 단체가 민족혁명당입니다. 35년에. 그래서 신간의 다음에 두 번째 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유일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김구가 참여를 안 해요. 김구는 입장이 그겁니다. 내가 정부니까 당신들이 이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임정 법통 입장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통합에는 김구는 항상 소극적이었어요. 임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당대당으로 통합하면 임정 없애야 되거든. 그래 버틴 건데 그게 본의 아니게 통합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참여하지 않고 국민당을 따로 만듭니다. 김구는. 그래서 자, 민혁당 유일당을 만든 건데 김원봉이 주도했다.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고 자, 다시 한번 이제 둘의 통합운동이 나타나는데요. 따로 통합합니다. 그 우파들은 광복운동 단체연합회를 통합하고요. 그리고 중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다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거는 이제 틀림없이 중국 본토까지 침공했으니까 중국은 틀림없이 이제 우리랑 같이 활동할 것이다 해갖고 한국인들을 최대한 모으는 겁니다. 그 중에 우파 모은 게 광복운동 단체연합회, 광복진선이고요. 좌파들만 모은 게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전선연맹 혹은 민족전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중국 관내 지역에도 처음으로 우리 군단을 만듭니다. 여태까지는 군대는 만주에만 있었는데 관내도 처음 생겨요. 이것도 김원봉이 먼저 만들어요. 김원봉이 주대 만든 겁니다. 조선의용대를 만듭니다. 38년에. 이게 민혁당 혹은 전선연맹 산하의 군대이면서 중국 관내에서는 처음 생긴 군대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30년대 중국 관대도 제가 두 문자로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까 두 문자만 좀 기억해 두세요. 김구는 완전 애국광입니다. 자, 애국단 그리고 국민당 만들었다. 임시정부의 당은 항상 한국 독립당인데 요때만 국민당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민혁당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민혁당이 이제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민혁당이 우리 쪽으로 사람이 다 왔으니까 이제 임시정부는 해체해라. 당신이 정부가 아니다. 우리 쪽으로 다 모였다. 라고 하니까 임정을 지키려고 하면서 이제 뭐라 만든 거냐면요. 이 중국 관내는 중국 국민당 구역이거든요. 국민당하고 똑같은 이름을 씀으로써 이름으로는 아마 내가 여당이고 네가 야당이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국민당이라고 한 겁니다. 요때만 국민당 이름을 씁니다. 자, 그리고 광복진선을 만들었다. 중일전 이후에 다시 통합한 거. 자, 그리고 김원봉은 그냥 간부혁대 하나 만들었다 하시면 돼요. 간부혁대. 30년대는 간부학교 만들었다. 혁명당으로 통합했다. 조선의용대 만들었다. 간부혁대. 여기다 전선연맹까지 하면은 간부혁전대 하시면 되고요. 간부혁전대. 자, 이렇게 따로따로 우파 따로 좌파 따로 통합하니까는 중국의 국민당의 장개석이 있잖아요. 뭐 하는 거냐. 이러면 내가 당신들 못 도와주지. 당신들이 먼저 뭉쳐야지 도와줄 거 아니냐. 해서 잠시 모이는데 의미 없습니다. 결국 다 따로 갑니다.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년에 상해를 떠나갖고 40년에 중경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임정이 엄청나게 많은 데로 옮겨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겨우 여기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도 아니고 중경도 아니다 그러면 30년대란 뜻입니다. 임시정부가 딴 데 있다 그러면은
남경에 있었던 중국 정부가 남경 함락됐죠. 37년에. 함락되고 중경에 중국 정부를 두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있는 지역 밑으로 가면서 이제 좀 안정화되는 겁니다. 이런 보호막 아래 들어가고 나서 이제 다시 임시정부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와서 만든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정당 만들고 군대 만들고 그리고 41년에는 태평양전이 터지는데 거기에 참전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하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자,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당을 만들었다. 독립당, 한국 독립당. 다시 한국 독립당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한국 광복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4차 개헌을 해갖고 30년 되는 그 집단 지도체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힘이 없었단 말이야. 정착하고 난 뒤에는 1인 지도체제를 다시 확립합니다. 그게 주석이야. 대통령은 질렸기 때문에 대통령 다시 안 합니다. 대통령은 20년대만 있었고 이번엔 주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요. 41년에는 우리 곧 이제 건국합니다.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건국을 할 때 어떻게 건국하겠다는 그 강령을 발표합니다. 조수왕에 적어도 3가지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삼균주의를 담은 건국 강령을 반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7일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거기에 바로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해요. 대일 선전포고 41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김원봉도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김원봉 남경과 우한에 있었던 남경에서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우한에서 조선의용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우한 코로나 그 기원대인데 거기 있죠. 그 큰 도시입니다. 거기도. 자, 근데 김원봉의 부하들이 있잖아요. 김원봉의 부하들이 요 국민당 구역인데 여기는 국민당의 지위를 받으면서 하니까는 군사활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군대를 만들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공산당 구역이거든요. 중국 공산당 화북지방은.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제대로 군사활동을 하겠다고 김원봉 부대의 상당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40년에 들어갔고. 자, 그러다 보니까 김원봉의 세가 상당히 약해지게 됐어요. 상당히 약해지게 되면서 혼자서 자립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자 김원봉이 여기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게 42년이에요. 꿈에 그리던 통합이 다시 한번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김구와 김원봉이 통합한 겁니다. 김원봉이 이쪽으로 들어간 걸 보자. 그래? 여기 올라갔을 때는 자기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지대란 이름을 썼었는데 김원봉이 통합된 거 보고 나서 여기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이때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어요. 화북에 가서. 이게 42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된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다시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42년입니다. 두 문자 한번 따드려 볼게요. 이 두 문자로 가면은 요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독립, 광주, 건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독립, 광주, 건선했다 하시면 됩니다. 독립당, 광복군, 그리고 주석제, 그리고 41년에는 건국강령, 그리고 선전포고했다는 거. 그리고 실제 40년에 이제 합쳐지고요. 의용대가 들어왔다. 실제 이제 연합군하고 활동을 하는데 43년에는 영국군하고 활동합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그리고 44년에는 마지막 개헌을 하는데 5차 개헌입니다. 이게 42년에 민혁당 세력이 들어오면서 민혁당 세력에 대해서도 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민혁당의 주석이 김규식이었었어요. 거기는 좌파 우파 같이 있었단 말이야. 김원봉이 주도하긴 했지만은 김규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 김규식한테 부주석 자리 주려고 개헌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합쳐졌다는 겁니다. 42년에는 물리적으로 합쳐졌다면은 44년에 개헌으로 이제 화학적으로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주석제라는 게 나타났다. 45년에는 미국하고 국내 진공 작전을 지도합니다. 요거 두 문자를 굳이 따자면은 자, 대영부미라고 하면 됩니다. 대영부미. 자, 의용대가 들어왔다. 의용대 합류했다.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 그리고 부주석제, 그리고 미군과 국내 진군작전. 이게 42, 43, 44, 45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광복, 임시정부 세력들은 광복 후에 이제 남한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까지 남은 단체가, 여기에는 임시정부가, 여기에는 공산당 세력들이 남는데, 이 사람들은 북으로 가고요. 여기는 남으로 오게 됩니다. 무슨 예측한 것도 아니고, 해방의 분단들이 예측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공교롭게 돼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었던 의용대 세력들이 상당수가 이제 화북을 왔다 그랬잖아요. 화북을 와서 뭘 하냐면은 조선의용대를 배신하지 않고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처음에 이름을 씁니다. 거기서 호가장 전투나 태양산 전투라는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 특히 태양산 전투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 거의 나오진 않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세가 길어지니까 37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여기를 이른바 참빗이라고 혹시 아나 모르겠다. 빗인데 되게 촘촘한 빗이 있거든요. 얼레빗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빗으면 머리에 있었던 이가 우두두두 다 나오거든. 되게 촘촘한 빗이라.
참빛 작전을 핍니다. 다 쓸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쓸고 내려와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 작전을 피니까는 여기 이제 공산당들이 포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 공산당, 중국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국을 건국한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때 빠져나가는데 그 조선의웅대 화북지대 사람들이 이 퇴로를 열어줍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우면서 지켜주면서 도망가시라 해갖고 도망간단 말이야. 모택동이니 뭐니 그 중국 건국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때 살아나가요. 그래서 윤세주 같은 이들 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중국 건국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때 유명인사들이 이때 다 살아나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그래서 윤세주를 되게 높게 펴요. 높게 저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기념도 하고요. 자, 그리고 김원봉이 임정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독립을 하는데 정치단체로 독립동맹을 만들고 군대는 의용대에서 의용군으로 바꿉니다. 이게 화북지방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정당과 군대입니다. 요걸 합치면은 공산당 독화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산당 독화군. 자, 화북지방 독립동맹 그리고 의용군 만들었다. 공산당 독화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헌 과정을 모아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차 개헌 때 대통령제를 했었고요. 대통령 25년에 잘립니다. 25년. 이 사이에는 국민대표회라는 게 있었죠. 국민대표회의가 잘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분열된 게 대통령의 문제가 컸다라고 대통령제를 자르고요. 대통령제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국무령제입니다. 국무령이 일종의 총리 같은 건데 총리라고 하면 안 돼요. 총리랑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총리를 두고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해서 그냥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체제로 갑니다. 이게 13년이나 갑니다. 이 시기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예요. 27년부터 40년까지가. 그래서 40년의 중경에 들어가고 나면서 다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지도체제가 다시 나타나요.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말 안 쓴다. 주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석. 그리고 42년에 민혁당 세력, 의열단에 김원봉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부주석제 자리 준 게 마지막 개헌, 5차 개헌, 44년의 개헌입니다. 부주석제.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두 번째는 대령위원 주부라고 하시면 돼요. 대통령, 국무령, 국무위원, 그리고 주석제, 부주석제, 대령위원 주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화북지방에 만들었었던 사람들은 광복 후에 북한으로 가게 되고요. 무슨 예측한 것도 아니고 공교롭게 그렇게 됩니다. 임정원 남한으로, 그리고 화북지방 공산당 세력들은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북한으로 가갖고 조선신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돌아가갖고 임정 대접을 못 받아. 미군정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 한국독립당을 또 만듭니다. 자, 일제강점기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기 먼저 풀게요. 헌병경찰제, 태양령, 범죄 직결 같은 직결심판제, 10년대입니다. 10년대.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령이 그 토지조사사업의 이제 근거법이 된 겁니다. 임시 토지조사국, 토지조사령 나오면 그게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회사령을 만들었다면 10년대예요. 혹은 허가제라고 하면은. 그리고 광업령도 만들었다. 1차 교육령. 서당도 탄압합니다. 자, 이거 두 번째 따면은 중헌태 토해저라는 거 있었죠. 자, 중헌태 토해저. 자, 중추원, 헌병경찰제, 태영령,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1차 교육령, 1차 조선교육령이 있다는 거. 자, 밑에 보시면요. 밑에 고중에 밀지를 만들었다. 이름이 그래서 군부입니다. 군부. 이 사람은 독립하고 난 뒤에도 황제국가라고 하겠다. 목벽주의를 주장했었고요. 자, 대한광복회. 광복회는 광복단과 회복단 합친 겁니다. 그래서 계몽과 의병이 통합한 단체다라는 거. 요거는 경상도에 있었던 것이고, 경상도. 임병철의 독립의군부는 전라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자, 신흥무관학교는 서간도에 있었던 겁니다. 신민회를 다시 부흥시킨다. 신민회가 이쪽 서간도로 가갖고 만든 게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단체들이 만들어진 게 어느 정도 서로 눈치가 채지자 17년에 우리 다 한번 뭉쳐봅시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게 대동단결 선언이에요. 최초로 임시정부를 주장했었던 겁니다. 최초의 공화주의 정부를 선언으로 주장했었던 겁니다. 선언으로는 상해에서 발표했던 겁니다. 근데 호응이 없다가 18년에 전쟁이 끝나고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주장하니까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 그쵸? 그때 이제 신한 청년당이 만들어지면서 임시정부로 이어지고 했던 겁니다. 자, 조선 청년 독립단 28 독립선언 도쿄에서 했던 거고요. 3.1운동 직전에 있었던 독립선언입니다. 33명의 독립선언서. 이게 이제 3.1운동 직전에 국내에서 있었던 독립선언입니다. 자, 20년대 저 일제 정책 한번 볼게요. 사이코 잘 기억해서 사이코. 겉으로는 빵긋 웃으면서 들어왔다는데 속으로는 친일파 양정책을 들고 들어왔다는 거. 이게 20년대 총독이다. 자, 분면협의회 그래 선거제 실시했다. 산미증식계획, 회사령 철폐하고 신고제로 갔다. 이제는 일본의 거대 자본이 들어온다.
허가제 자체도 이것도 문턱이다. 없애버렸다. 2차 교육령, 거기에 대학을 설립한다는 말을 뒀고 경성제대를 만듭니다. 경성제대는 밀립대 설립운동을 방해하려고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 역사 정신을 바꾼다고 일본인들이 한국사를 씁니다. 조선사 편수에. 이게 20년대입니다. 치안유지법 아주 중요하죠. 자, 20년대 보통선거치대, 보통경찰제, 선거제, 치안유지법, 대학 설립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20년대 국내 메이저 운동 5가지, 물민 육신강 잘 기억해 두세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다. 23년, 20년, 23년, 이게 후반입니다. 이건 26년, 신갈 27년, 광주 29년. 자, 60만 세 운동과 신간의 사이에 정우회 선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간이 창립되었다. 근우회하고 신간회는 같은 해입니다. 27년입니다. 둘 다. 자, 근우회 27년, 31년까지 한다. 똑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신간회랑 똑같습니다. 자, 밑에 암태도시학쟁이. 자, 20년대는 노동, 농민운동도 활성화됩니다. 3.1운동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하층민도 많이 참여하는데 자기를 운동의 주체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하층민들의 운동이 뿜어져 올라오는 것도 20년대입니다. 특히 20년대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사회주의는 못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못 사는 사람들, 하층민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노동단체, 농민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조선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신간회가 만들어지던 그 해예요. 27년. 원산초팝 29년. 자, 암태도하고 원산초팝이 대표적인 농민 노동운동입니다. 20년대에 있었던. 자, 조선어 연구에 그래서 언어운동이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종교운동으로 선도했었던 단체가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자, 천도교는 평등사상이 되게 강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가장 차별받던 존재였었던 어린아이와 여성에 대한 운동이 나타난다. 천도교합니다. 개벽,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만든다. 후천개벽이라는 논리가 그 천도교, 동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나운규, 아리랑 26년. 자, 조선 현평사, 백정운동까지 있었다. 20년대는 운동이 되게 이렇게 많이 있었던 시기다. 23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국외 볼까요? 국외도 두 문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봉훈, 청간, 대자, 산미. 자, 한번 봅시다. 간도참변 20년, 경신참변이라고도 합니다. 경자들 하면 다 영년이죠. 자, 연길일 때 조선의 학살 사건. 연길은 북한도 말하는 거고요.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이다. 20년에 있었던 겁니다. 20년. 그거 찾으면 되고요. 자, 참의부, 신민부, 정의부. 이게 3부라는 겁니다. 3부. 참의부가 24년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밑에 게 24년부터 25년까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이제 미세협 정책이란다. 25년에. 임시정부 통합됐다. 19년 3.1운동 직후입니다. 국민대표회는 임시정부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거고요. 23년. 그래서 오래 못 가죠. 만주 군단 출장은 1년밖에 못 가고요. 그래도 이게 한 4년 갔네. 그쵸? 그리고 의열단은 한 6년 가는데, 스스로 바꾼 거고 또, 스스로 노선을 바꿨다 그랬었죠. 국민대표회 23년. 자, 그리고 25년에 대통령이 박은실을 바뀐다. 그 박은실 바뀌고 나서 한 일이 대통령제 없앴다는 거죠. 대통령제 없애고 대신 만든 게 내각 책임제 국무령입니다. 이게 2차 개헌이에요. 25년. 김상옥 종로경찰서, 김삼옥이라고도 합니다. 김삼옥. 23년이고요. 김익상은 김일상이라고 돼요. 21년이고, 그거는. 자, 이 30년대인데요. 농촌진흥운동, 토지조사사업 3미 증식계획으로 피해본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 나름 달래는 정책 핑계 농촌진흥운동입니다. 분화로도 운동, 그리고 조선화학회가 만들어졌다. 30년대입니다, 이게. 자, 강주룡의 고국농성, 평양 을밀대 고국농성은 이건, 상황이 뭐냐면요. 세계 대공황으로 세계가 다 어려워졌어요. 일본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자, 그러자 회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계 대공황 이후에 노동운동이 다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평양 지역에서 그 여성들의 노동운동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국농성까지 했던 겁니다. 31년에 있었던 겁니다. 세계 대공황 이후 일이다. 강주룡의 고국농성. 한중합작하면은 만주사비 이후란 뜻이에요. 한중합작하면은 30년대 이후란 뜻입니다. 조선혁명간부학교 32년 민혁당. 요거는 이제 만주했던 사람이 내려와서 한 거니까 35년. 여기 참여하지 않고 한 게 국민당. 이것도 35년입니다. 자, 중일전쟁 이후에 그 민족말살 정책, 병참기지화 정책이 이제 완전 본격화되어 갖고 이제 완전 동원체제로 가게 됩니다. 동원체제. 우리는 소모품이 된다. 자, 소모품 시키기 위해서 정신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한국신민서사. 그리고 동원하고 있는 게 처음엔 지원병으로 동원합니다. 자, 국가총동법이라는 근거법도 만들고요. 총력조선연맹이라는 관변단체도 만듭니다. 애국반, 말단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징용, 이건 노동동원을 말하는 겁니다. 징용, 정신대, 이거는
극단적인 폐악질입니다. 정신대는 여성들을 동원한다는 건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그 성놀이개로 이제 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젊은이들이나 이때의 청소년들은 꿈이라는 걸 꿀 수가 없어요. 그냥 소모품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정신근로령. 자, 이건 패망하기 직전입니다. 44년에 있었던 거예요. 망하기 직전에. 자, 징병제, 군대 동원, 지원병에서 징병으로 바뀌고요. 다 중일 전쟁 이후입니다. 배급 공출, 국가가 물자를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과 이름 바꿨다. 창씨개명, 신사참배. 그리고 사정범위 빨갱이라는 뜻인데요. 빨갱이는 보호 관찰할 수 있다. 빨갱이는 예방 구금할 수 있다. 요건 36년 중일전쟁 직전이고 중일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는 그냥 잡아 가둡니다. 너 죄 안 졌지? 그래도 잡아갈래. 너는 빨갱이니까. 이게 했던 말이에요. 자, 소학교 국민학교로 바꿨다. 40년, 41년에 있었던 겁니다. 학도병 출전을 공고했다. 이게 중일전쟁 이후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원 체제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뭐가 있는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동원 체제는 군대 동원, 노동 동원, 물자 동원이 대표적인데요. 지원병에서 징병으로, 징용에서 정신대까지 갔다. 그리고 공출, 배급 같은 것들, 이런 용어들이 다 중일전쟁 이후 용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학교 사건은 이제 학술단체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4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42년에. 조선의용대 38년에 조직됐고요. 중일전쟁 이후 가서야 관내, 중국 관내 지역까지 일본군이 쳐들어가고 난 뒤에야 중국 관내 지역에서 군대 만드는 걸 허용해 줍니다. 자, 40년대 임정이 이제 재기하게 되는데요. 조직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당을 만듭니다. 한국 독립당. 군대 만듭니다. 한국 광복군. 1인 지도체제 복구합니다. 주석제. 자, 건국강령 반포하고요. 그 대일 선전선면서 공포합니다. 이거를 독립관주 건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40년. 요거는 41년입니다. 자, 그리고요, 미군하고 국내 진공작전 준비했었다. 성공은 못하지만 준비합니다. 자, 이걸 대영범이라고 하죠.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으로 흡수되었다. 42년에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 43년, 부주석제 44년, 미군과 국내 진공 45년, 국내 진공작전 시도한 거 45년.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시기 위주로 문제를 푼 거고요. 이제는 단체 이름을 한번 가볼게요. 단체나 사건 이름을. 자, 대럽 총돌 암살 미수 사건으로 105인 사건으로 와야 된 거 신민회고요. 고종밀지, 군부죠, 군부, 독립의군부. 북벽주의, 군부죠, 군부. 난 당신의 군부다. 국권 반환 요구서, 고국 복임이라고 하죠. 고국 복임. 자, 그래서 고종밀지, 국권 반환 요구서, 북벽주의, 임병찬이, 고국의 복임하면 의군부. 이걸 하나의 두 문자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광복단과 회복단 합친 게 광복회입니다. 광복회입니다. 광복회. 그 의병과 계몽이 통합한 것이다. 총사령 박상진이고요. 자, 공화정치를 주장했었다는 거. 회회회 들어가는 게 공화정치입니다. 신민회, 광복회, 조선국민회, 회회회. 하하하, 하하. 자, 삼원부는 서관도 말합니다. 자, 서관도에서 만든 게 신민회가 서관도를 개척합니다. 자, 이상설은 연해줍니다. 이상설 이동희가 정 부통령이 된 게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거예요. 군대 정부. 14년에 있었던. 자, 상하이에서 만들었다. 14명의 명의로 발표한 게 대동단결선언입니다. 우리 거의 이제 합치십시다 하나로 했었던 겁니다. 17년. 이때는 그렇게 큰 반향이 없었다. 자, 그러다가 18년에 윌슨의 민족 자율주의, 그리고 19년에 3.1운동 터지면서 실제 정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인산일, 3.1운동이죠. 제암약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3.1운동 때.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중국 5.3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문화통치 계기가 되었다. 다 3.1운동 얘기죠. 강우규는 의열단이 아닙니다. 대한노인단이라고 합니다. 노인동맹단 혹은 대한노인단이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갔다. 물산장려운동, 조선사람 조선과 국산품 애용운동이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자작해도 스스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물산장려운동에서 사용한 겁니다. 토산애용도 마찬가지고 토산물 애용. 이게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장려운동을 말합니다. 20년에 있었고요. 23년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타나고요. 자, 이 물민육신강을 놓치지 말고 공부하세요. 20년대 메이저 운동 5가지입니다. 치안유지법은 25년에, 그러니까 이걸 적용할 수는 없겠죠. 이 뒤에 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건 안 되고 60만세 운동은 적용이 된다. 순종의 인산일 그럼 60만세 운동입니다. 7년 뒤에 아들이 죽어요. 19년에는 아빠인 고종이 죽고요. 7년 뒤 26년에는 아들인 순종이 죽습니다. 정우에서는 영향이 좌파 우파 뭉치는 거, 이거는 나의 이상형이야. 이상형. 이상제 홍명회. 그리고 전국에 140여 개 지혜가 있다. 이게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유일당. 좌우파가 하나로 힘을 합쳤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기회주의자 그 자식들 때문에요.
광주 학생대 진상조사 파견했다. 이게 신간입니다. 신간에. 세계 신간에. 근후 발간한 거는 근후에 말하는 거고요. 학생들 간, 일본 학생, 한국 학생 충돌을 발생한 게 광주 학생 운동이고요. 신간에 진상조 파견했다. 광주 학생 운동입니다. 각야나를 지정했다. 한글 간행했다. 이게 한국어 연구회입니다. 한국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 조선학회는 30년대 생긴 건데 각야날은 20년대 조선어 연구회 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한글날의 기원이 된 겁니다. 전남, 시남, 암태도 투학쟁이에 이건 성공했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지주 문제철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자, 진주 이학찬 때문에 나타난, 진주 이학찬이 시도한 것은 그 백정들 얘기입니다. 백정의 형평운동입니다. 23년에. 자, 밑에 봉오동 전투, 일본군산 승리를 거두었다. 봉오동 전투하면 홍범도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진짜 군인이죠, 홍범도가. 홍범도는 진짜 군이다. 대한독립군. 자, 그리고 북로 군정서 대한독립군이 연합해서 했던 게 청산리 전투고요. 20년. 20년입니다. 딱 1년밖에 못해요. 만주 활동은. 일본어들은 뭐 사람 죽는데 가만히 있나? 걔들 대응하겠죠. 그래서 만주의 군단 활동은 오래 못 갑니다. 딱 1년 갑니다. 자, 야야, 백해. 야, 저 독립군 있다. 오, 고야, 고, 앞으로 가, 앞으로. 이게 다 안 돼갖고 죽었다. 한 1000여 명이 죽었다. 고라는 거 있죠. 이게 청산리 전투 말하는 겁니다. 청산리에서 일본과 교전했다. 자, 진짜 군인, 대한독립군하고 북로 군정서입니다. 김자진 지휘하랬다. 자유실 이동했다. 간도 참변 이후에 이동하는 거죠. 자, 이 이동할 때 대한독립군단이라는 통합군단을 만들어요. 대한의 진짜 독립하는 군단이다. 이게 자유시 참변 이후에 세력이 약화된 게 그 대한독립군단입니다. 한참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하나로 통합한 게 뭐라고요? 대한의 독립하는 군단. 파리 강화에 김규식을 보냈다. 신한 청년당에 보냈었고요.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자기 일로 수렴을 합니다. 19년에 보냈던 겁니다. 연통제, 교통고, 그리고 구미위원보, 일종의 외교관입니다. 아직 정식 외교관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승만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위해서 그냥 정부 기구를 하나 만들어준 게 구미위원보입니다. 임시정부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독립공채. 세금도 거둘려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했다? 주식을 판 겁니다. 공채를 판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세입원이 됩니다. 나중에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장악을 해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쥐고 흔드는 무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임시사료 편찬소, 한일관계 사료지. 한일관계 사료만 모은 거예요. 이걸로도 충분히 우리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일본 같은 나라의 식민지가 될 만한 민족은 아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임시정부 활동이죠. 김범봉과 윤세주 만들었다. 만주에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만주 길림성에서. 의열단이죠. 박재혁 부산경찰서 의열단입니다. 김익상, 김상욱 의열단에서 보낸 겁니다. 김익상 총독부 총상이라고 합니다. 총상. 의열단 21년에 있었던 거고요. 김일상이라고도 합니다. 김일상. 그 연도까지 하는 거는 3급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따져도 돼요. 이건 제가 조금 더 공부시키려고 연도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한 겁니다. 신체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에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의열단 선언문이라고도 해요. 나동식, 나석조, 동척, 식산은행. 자, 의열단입니다. 황푸군관학교도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이 노선을 바꾼 걸 말합니다. 자, 30년대 이제 국내 상황을 한번 볼까요? 30년대 국내 상황은, 자, 30년대 이제 국내 상황을 한번 볼까요? 30년대 국내 운동은 이제 언어 역사 운동 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걔 이쁘죠 하면서 조진 거 있죠. 농촌 계몽 운동, 그리고 분화로도 운동, 그리고 조선어 학회, 이게 언어랑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조선학 운동, 진단학회, 이게 역사랑 관련된 겁니다. 자, 분화로도 운동, 동아일보가 한 겁니다. 동아일보. 잡지 한글 간행했다. 이건 조선어 연구하고 조선어 학회 둘 다 간행합니다. 한 번 간행했다가 폐가 됐다 다시 간행한 겁니다. 맞춤법 통일화는 조선어 학회에서 합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주로 대외 운동 중심으로 하고요. 학회는 학술 활동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낸 겁니다. 맞춤법 통일화. 자, 여의당 전서. 여의당 전서라는 말이 그 다산 정약용의 그 전집이에요. 이때 씁니다. 여의당이 정약용의 호거든. 여의당 전서는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정약용 서거 99주년 기념으로 정약용 운동을 하다가 이게 실학 운동으로 발전한 겁니다. 이게 조선학 운동이에요. 우리도 이런 정신이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게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1세대, 2세대가 있는데 1세대가 빡신입니다. 박은식과 신채호. 민족주의 사학에 문을 연 사람들이고 이 후배들이 2세대가 정문안이에요. 정문안. 여기는 빡신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박은식은 25년에 돌아가셨고 신채호는 28년에 이제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 후배들이 한 겁니다. 이걸 정문안이라고 해요. 정의모, 문일평, 안재호. 조선학 운동이다. 자,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 여기다 간행한 시기에 있었던 거, 이때 조선어 학회가 있었던 거, 진단학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만주 얘기 한번 볼까요? 30년대 만주 얘기. 자, 30년대는 만주가 침공당했기 때문에 조중연합활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중에 남만주에 있었던 거, 30년대 만주는 두 단체밖에 없습니다. 아유, 좋아. 조한 있죠.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 있잖아요. 남만주는 조선혁명군입니다.
영릉과 흥경성, 조양의 영흥이라 그랬었죠. 조양의 영흥. 자, 30년대 만주는, 북만주는 한이호 쌍대, 남만주는 조양의 영흥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국 독립군, 이청천, 중국 호르군가, 쌍성부 대전자, 그리고 추운 데잖아. 북만주니까 동경성 사도하자, 동사당했다. 자,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중국 의용군가, 영릉과 흥경성,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남만주. 조선혁명군이고요. 영릉과 흥경성, 조선혁명군입니다. 양세봉, 조선혁명군. 흥경성, 조선혁명군입니다. 북만주, 한국독립단, 산하부대다, 한국독립군이죠. 쌍성부 대전자, 쌍대, 한국독립군입니다. 자, 쌍성보, 한국독립군입니다. 한이호 쌍대,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르군가, 했다. 자, 됐고요. 밑에 봅시다. 이제 중국 관내, 30년대 중국 관내 상황 한번 볼까요? 이제 만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중국하고 이제 한 팀 되겠는데 해갖고 김구가 애국단을 만듭니다. 상하이에서 만들었다. 애국단 만듭니다. 20년대 의열단 활동했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활동을 30년대 김구가 하는 겁니다. 한인애국단 결성했다. 31년 만주사변 이후 31년에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양봉이 있다. 혹은 이윤이 있다. 윤봉길, 이붕창이 있다. 한인애국단. 자, 중국 관내 지역은 임정계하고 의열단계 두 단체가 계속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19년에 만들어져 갖고 20년대, 30년대, 40년대 해방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의열단 얘기 한번 해볼게요. 26년에 중국 황포 군관학교에 들어갔던 김원봉이 이때는 이제 자기가 학교를 만듭니다. 간부학교. 그리고요, 관내에서 최초의 무장부대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조선 의용대입니다. 이게 전선연맹의 산하 군사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의용대를 우한에서 만듭니다. 우한 코로나 있었던 그 지역에서. 자, 그리고 또 두 문자 다시 한번 따드릴게요. 30년대 중국 관내는 임정의열단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임정은 애국광, 한인 애국단 만들었다. 한국 국민당 만들었다. 35년에. 그리고 광복진선으로 그 중일전쟁 이후에는 우파 다시 통합했다. 17년에 그 중일전쟁 직후에. 자, 의열단은 간부혁대 만들었다 하면 됩니다. 간부혁대. 이게 30년대 활동이에요. 조선혁명 간부학교 만들었다. 그리고 민족혁명단 만들었다. 35년에. 그리고 중일전쟁 직후에 37년에 조선민족 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들었고 좌파를 또 연합했다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조선의용대라는 군대 만들었다. 38년에. 간부혁전대. 자, 그리고 40년대 임정활동은 독립광주 건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한국독립당. 이거는 한국광복군, 그리고 주석재라는 1인 지도체 만들었다는 거고, 이거는 건국강령, 그리고 선전포고했다는 거. 여기가 40년, 이게 41년입니다. 그 의용대가 광복군에 흡수하고 난 뒤에 연합군하고 활동하는데 영국군하고 43년, 부주석재 44년, 미군과 국내 진공 준비했다 45년, 의용대 흡수한 건 42년이고요. 독립광주 건선 대영부미, 요거 기억하시면 40년대 이게 임정활동입니다. 매번 한 문제 나오는 수준이죠. 꼭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한국 광복군 창설이 오늘 40년대 말하는 거죠. 40년대 건국강령 반포했다. 연합군에 이론 활동했다면 이거는 광복군만 가능합니다. 연합군에 활동했다는 것은 2차 대전 말하는 거예요. 일단 40년대 말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됐다. 한국 광복군이고요. 43년입니다. 자, 미군과 국내 직무작전. 이거는 일본이 항복을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어요. 미군이든 영국군이든 유럽 군대랑 같이 했다면 광복군만 쓰는 말이에요. 광복군만. 한국 광복군 45년이고요. 국내 정진군을 지켜 국내 직무작전 추진했다. 광복군입니다. 45년에. 자, 너무 핫해. 호태, 호가장, 태양상 전투. 이거는 이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간 겁니다. 화북 쪽으로 가갖고. 거기는 중국 팔로군, 중국 공산당 군대를 팔로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편제대학 활동했던 겁니다. 참고해두세요, 이거는. 자, 나철이 창시한 게 대종교예요. 대종교. 예, 만주에 의민단 만들었던 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도 무장단체가 있었어요. 박중빈이 만든 게 새생활운동, 이게 원불교입니다. 개벽 신여성 열린, 이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천도교, 동학에서 발전한 천도교, 어린이날, 천도교, 이 두 개는 잘 나옵니다. 지역 한번 볼까요? 지역 문제는 10년대가 제일 잘 나와요. 어느 지역에 뭐가 있었냐? 10년대 전후한 시기에. 자, 북한도 서간도 연해주 세 개를 제일 잘 물어보고 거기다 미국하고 멕시코까지 물어봅니다. 북서명 간중이라고 해요. 책에다 서명까지 하고 간증까지 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북한도는 원래 한국인들이 많이 살던 데입니다. 일찍부터 발전했었어요. 서전서죽, 명동학교, 간민회, 중강단, 이게 북한도고요. 서경신부가 만든 게 신민회가 서간도로 갖고 만든 게 경학사, 신흥학교입니다. 경학사가 이제 부민단으로 바뀌는 거고요. 경학사, 신흥강습소군, 신흥무관학교. 자, 이은숙의 회고록과 허은의 회고록이 남아있는 게
이것 때문에 되게 잘 나왔었어요. 이게 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한동안 시험에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사료가. 자, 이은숙은 이회영의 부인이고요. 이회영과 그리고 허은은 안동의 대가부 이상용의 손자매들인데 이 두 분의 안사람들이나 그 여인들이 이 글을 남겨갖고 당시 상황을 잘 유추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되게 유명하고 잘 나옵니다.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해조는 해삼이가 연해주를 블라디보스톡을 한자로 해삼이라고 불러요. 해삼이에 사는 조선인 연해주 말합니다. 연해주. 권업회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보 연해주 관광회 연해주 권광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보 해조신문 이게 연해주입니다. 자, 대한광복군 정보 연해주. 자, 사탕수수 농장에 팔려갔다는 미국 말합니다. 미국. 대한민국민회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통합단체고요. 이 단체가 만들어진 데 기여한 게 장전에서 빠방한 거 있죠. 장인환 전명훈의 스티븐 사살 사건이 계기가 되었고 하와이와 본토가 통합했다는 거고 대조선 국민군단은 그 박영만이 만든 군대입니다. 1914년에 박영만은 대한제국 고종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대한이라는 글자 잘 안 씁니다. 이거는 대한제국 할 때 대한이 아니에요. 대한인 국민회 할 때는 대한족인 그런 뜻이고 대한제국의 국호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대한제국이라는 국호 대신에. 자, 숙박교는 멕시코입니다. 맹숭맹숭하다. 애닉강농장, 애닉강 농장으로 이제 그 팔려왔었던 겁니다. 여기는 사탕수수, 애닉강 농장, 멕시코 말합니다. 자, 중강단, 북로군정서, 명동학교, 봉오동여도, 북한도 얘기입니다. 다. 자, 조선 독립동맹은 공산당 독하군. 독립동맹, 화북, 조선의용군, 화북지방의 독립동맹과 의용군 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집니다. 화북지방입니다. 바로 안에 들어갈 말 한번 볼까요? 1차 교육령은요 10년대입니다. 10년대는 조진의 시기예요. 4년, 연도도 되게 짧다. 6년하고 대학교는 그 2차 때 완전히 풀어준 겁니다. 국민학교는 황국신민학교란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총동원 체제 때 나타난 용어고요. 자, 대한광복회 공화정 주장했다. 자,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하려 했다. 3.1은 또 사회주의가 없었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이른바 합방과 동시에 사라졌어요. 우리 기본권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광복회는 15년에 만들어지고요. 3.1운동은 19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물산 장려운동 볼까요? 조만식이 평양에서 시작했다. 이건 평양. 국제부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했고요. 60만 세 운동의 결과로 민족유일당이 전개되죠.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60만 세운동의 설명으로 모르는 거 타고 나오죠. 민족주의정과 사회주의정이 함께했다. 신간회가 진상조사단 파견한 건 60만 세운동은 26년이고 신간회 27년입니다. 신간회가 진상조사단 파견한 것은 광주학생운동입니다. 미스협정은 25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광주학생운동 봅시다. 자, 전국적인 동맹휴학에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학생들이 다 참여해요. 저희 학교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자, 밑에 시간 순서 한번 볼까요? 28 독립선언은 3.1운동 직전에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했었던 겁니다. 이거에 자극받아갖고 33인의 민족대표, 우리 어른들이 뭐하냐면서 어른들이 나서갖고 또 한 겁니다. 33인의 민족대표. 자, 사이토 총독. 이 의열주장은 3.1운동 이후에 나타납니다. 서울역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연통제, 임시정부의 첫 번째 정책 같은 겁니다. 이봉창은 30년대 말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국민대표회가 있었죠. 60만 세 운동, 광주학생운동, 이 사이에는 정우회 선언이 있었죠. 정우회 선언으로 신간회가 만들어지고요. 미스협정. 상해 프랑스 조계를 떠났고 피난기였었다. 피난하게 된 계기가 애국단 활동 때문이었었죠. 애국단 활동. 미스협정은 20년대고요. 자, 사료도 한번 볼까요? 헌병 경찰이다. 10년대 말하는 거죠. 직결심판, 직결 정치재판하지 않는다. 10년대 말하는 겁니다. 10년대. 내 살림 내 것으로. 이게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 장려운동이고요. 조선물산을 조선물산하는 거 있죠. 물산 장려운동을 말합니다. 자, 일본 제품 배척운동 하는 거 있죠. 이거 유산계급,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물산 장려운동에 대한 비판입니다. 3대 강령, 우리는 단결한다. 기회주의 철저하게 배격한다. 이게 그 타협주의자들 때문에 그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자, 비타협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합해갖고 만든 단체에서 내세운 강령입니다. 신간이죠. 백정, 형평운동 말하는 겁니다. 형평. 자, 여기까지 일제강점기 문제를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근대사학자 얘기만 한 장으로 좀 덧붙이도록 할게요. 근대사학자. 독사실론. 주로 장군에 대한 얘기 쓰는 거. 이 혁명적인 투쟁, 싸움에 의한 투쟁을 강조했던 게 신채호였었습니다. 그리고 박은식은 역사책을 쓸 때 주로 정치인 위주로 씁니다. 신채호는 장군 위주로 쓰고요. 조선 상부사, 역사는 나와 내가 아닌 자의 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투쟁 같은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신채호입니다.
혼을 강조했다면 박의식이에요. 박혼식입니다. 박혼식.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통사는 망해가는 역사, 애통한 역사, 혈사는 피를 쓰는 역사, 독립운동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씁니다. 나라는 멸할 수 있지만 정신은 멸할 수 없다. 역사를 정신으로 봤거든요. 이게 박의식입니다. 혼백의 문제로 봤단 말이에요. 육체는 백이고 혼이 정신인데 나라가 육체고 역사가 정신이라고 한 겁니다. 혼백과 같은 관계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다 정신을 강조해요. 그 중에 어를 강조한 사람은 정인보라는 사람입니다. 정얼보라고도 합니다. 정얼보, 어를 강조했다. 그래서 조선학 운동을 주도합니다. 민족주의 사학자 1세대가 빡신입니다. 박은식, 신채호. 그리고 2세대가 정문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인보, 문일평, 안재호. 이 사람들이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겁니다. 유물사가는 사회경제사학, 사회주의 사학을 말합니다. 백남문이 전파합니다. 조선 사회경제사, 조선 본거진 사회경제사. 이게 사회주의 사학입니다. 자, 세계사적인 발전 법칙이 있다. 지금 전 세계 80% 정도가 그 마르크스가 제시한 역사 발전 5단계서를 사용하거든요. 고대, 중세, 근대 이런 거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회경제사학에서.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큰 흐름. 이거는 세계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이른바 병합할 때 자기는 근대 국가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지네 10세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스스로 발전을 못한다. 니네는 지금 고대 수준이기 때문에 중세를 거치고 근대로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가.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로 간 나라가 끌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침략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도와주러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계사적인 발전 법칙이 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역사의 시간은 다 똑같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니네가 근대면 우리도 근대다. 니네가 중세다면 근대 갔다면 우리도 중세가 있었고 근대로 갈 것이다. 세계의 시간은 같이 가는 거니까 얘기하는 게 사회경제사학입니다. 백남문이에요. 진단학회 실증주의 사학자. 이 사람들이 그 일본인들이 만드는 한국사 저 편찬 작업 있죠.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해방 이후에는 민족주의 사학자도 주류가 안 되고요. 사회경제 사학자도 주류가 안 되고 이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주류가 돼갖고 그 일제 식민사학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됐었어요. 1950년대까지는 일본인이 만든 역사책 그걸 그냥 가지고 썼었단 말이에요. 그 조선사를. 60년대 와서야 식민사관을 탈피하려는 운동들이 그때부터 나타난 겁니다. 그때부터.